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목포 지역구 김원희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제 작년에 당선이 되시고 10개월 가까이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계신데 좀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목포 시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원희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목포, 젊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뛰어온 1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1년 동안 제가 상임위를 3개를 동시에 겸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거기에 이제 더해서 원내 부대표까지 이제 맡아가지고 1인 4역, 5역을 이제 뛰어다니고 있는데 정말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박 전 대표님께서 전통을 잘 만들어 놓으신 금기원래 지켜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포 시민과의 소통, 창구, 목포 정담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의정 활동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큰 성과,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꼽으시나요? 사실 10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한 3가지 정도 지점에서 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하나는 목포 의대인데요. 나중에 또 질문하실 거죠? 네.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정부가 정책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는 그전에 없었던 일을 정부가 약속한 것이어서 나름 성과 진전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우리 목포 신안이 굉장히 전진기지로서 각광받고 있잖아요. 지난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8.2기가 48조 투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힘을 보탠 것 같아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국비가 8,900억 정도 저희가 확보했는데 당초 국가가 정해놨던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2,300억 정도 늘린 것이어서 나름 초선 의원 치고는 좀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자평을 해봅니다. 네, 이제 지역 현안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전남 서남권에서는 아무래도 목포대 의대 유치가 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후보 시절에 목포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셨고, 또 그만큼 전남은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좀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상 유치 불발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치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강한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죠. 목포대 의대 신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작년 7월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 400명 증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세 번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하던 참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있었고요. 8월에. 그리고 그 8월에 안타깝게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파업,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파업, 그 다음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응해야 되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협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정협의회라고 하는 걸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길 때까지는 이 정부의 정책 논의를 좀 중단하고 그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논의를 늦췄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새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께 여러 차례 여쭙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 변함없느냐? 그랬더니 정책 의지에 변함이 없다. 정부는 작년 7월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지켜나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주요 현안 사업들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월에 신안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 투자 협약식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시면서 좀 화제가 됐었고 또 의원님도 당연히 참석을 네. 하셨고요. 네,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신안에 조성이 되고 목포시는 지원도시로서 이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대통령께서 2월 5일 임자대교에 방문하셨습니다. 신안 해상풍력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 직접 오신 건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8.2기가 48조에 대한 투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업들이 참여해서 투자 협약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목포는 말씀 주신 대로 해상풍력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해상풍력 하면 이 날개 돌아가는 그 풍력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크기가 네. 멀리서 봐서 그렇죠. 가까이 가면요 날개 하나가 100m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기둥하고 해상 풍력은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하부 구조물이 들어가거든요. 자켓이라 그러는데 그게 네. 들어가면 그 높이까지 하면 거의 한 200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싣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부두에 가까워야 되고 그걸 실어 나갈 수 있는 큰 배가 있어야 되고 가서 설치해야 되는 전용 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전용 부두가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그 전용 부두 옆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품 소재 혹은 그런 생산 기지들이 바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가 최적지라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4차 항만 기본 계획을 통해서 해상풍력 지원 부두에 1,530억 그리고 배후 단지 조성 비용에 650억 정도. 그래서 합쳐서 한 2,2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고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정부의 작년에 제가 약속받은 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가겠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네. 실행 계획까지 최대한 빨리 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네. 네, 이 해상풍력 발전 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좀 톡톡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그 2월 5일 날 짧은 한 1분 30초, 2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눌 운 좋은 기회를 갖게 됐어요. 네. 대통령께 이 사업이 우리 목포의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목포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최고의 사업이다. 이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기업들이 투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도와달라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어깨 툭 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좀 공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한국섬진흥원 유치 문제인데요. 이 전임 의원 박지원 의원께서도 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제 김원희 의원님께서도 이어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와 신안이 각각 유치를 원하면서 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목포와 신안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목포와 신안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느 한 곳으로 정해지더라도 그것은 목포로 정해지면 목포, 신안으로 정해지면 신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포와 신안이 섬진흥원을 함께 운영해야 된다. 함께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일단 목포 국회의원이니까 목포 국회의원으로서 목포는 예로부터 섬의 수도이자 섬의 관문 역할을 해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 문화 발전이라든가 섬에 대한 학술 연구, 그다음에 어떤 섬의 날 지정, 그리고 섬의 날을 1회 섬의 날 개최까지 사실 목포가 굉장히 주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목포의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평가돼서 이번 공모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포하면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지난해 목포시는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에 선정이 되면서 이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좀 직격탄을 맞은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최근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내려와서 우리 관광업계 정경주 회장님을 비롯한 관광업계 대표들을 만났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약 한 4분의 1 정도가 폐업했답니다.
10,000곳 중에 한 뭐 2,500곳 정도가 폐업한 거겠죠. 우리 목포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군소 이 관광업 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정말로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의 내용은 그겁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가. 근데 이 관광업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업종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동 제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동 제한은 결국은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관광 여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업 제한 업종과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4대 보험료조차도 내지 못하는 이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4대 보험료를 납부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면제해 달라는 거가 하나 또 크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영 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 사례를 연구해 봤더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일본이나 호주 같은 데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월 3,500불을 지원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5,000불까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호주나 일본만큼의 경제는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호소했고요. 그거를 이제 원내대표 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 대책회의가 이제 매주 2번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원내 부대표니까 그 자리에 참여해서 현황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다행히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과 4차 재난지원금에 관광업계에 대한 관광 여행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다음으로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포와 영암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된 지역인데 이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역시 이 어려움을 배가시켰고요. 그래도 작년 말에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간 재연장이란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연장 후에 어떤 지원들이 뒤따르게 됩니까? 진짜 이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 관련해서는 제가 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 3호 중공업 사내협력업체가 있어요. 네. 그분들이 우리 목포 조선업의 중심 축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또 협력하는 그 사내협력업체 이외에 다른 조선업들이 이제 우리 목포 경제의 주요 축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목포 정담을 했습니다.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물었더니 고용위기 지역이 되면 일단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일일 한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고 직업훈련 지원금이 지원되고 고용산재보험료가 납부가 유예되고 그리고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년간 월급의 50%를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네. 최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주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훈련을 받잖아요. 자기가 이제 실직을 하게 되면 실직 기간 동안에 자기가 직업 훈련을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도전, 패자부활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훈련을 할 때 그 급여를 지원해 줘요. 근데 그걸 연장해 준다거나 네. 또 취업 촉진 수당을 준다거나 네. 그리고 직업 훈련 생계비를 대납해 준다거나 뭐 이런 생활 자금을 융자해 준다거나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이제 따져보니 얼마냐 그랬더니 목포시에 물어봤더니 2019년에는 한 토탈 한 315억 정도 지원을 받은 거고 2020년에는 288억 정도 지원받았대요. 네. 그래서 올해는 2021년에는 일단 173억의 보통교부세는 확보가 됐고 거기 네. 플러스 네. 희망근로 사업비 한 300억 정도 그래서 토탈 네. 한 400억 정도를 400억 플러스 알파 네. 정도를 지원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요즘 조선업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네. 이 재연장의 효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재연장 하기 위해서 제가 뭐 기재부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뭐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 정말 안 찾아다닌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연장을 해줬는데 그 효과가 정말 목포 경제에 조금이라도 희망의 싹을 틔우는 그리고 그 희망의 싹이 이제 정부가 이제 물을 주는 거잖아요. 지원을 통해서 그게 뿌리가 깊게 내리고 줄기가 든든해져서 정말 제대로 우리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목포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지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제일 기대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지역구 예산 확보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이 목포 지역구 예산 얼마나 확보가 됐고 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서부정비창 저희가 이제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나 윤소아 선배님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서부정비창을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그 예산이 일단 132억이 올해 편성이 돼서 이제 서부정비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북항이 이제 저쪽으로 수산 센터가 다 그걸로 옮겨가잖아요. 수협을 비롯해서 그쪽에 이제 물양장 확충 사업 한 78억 정도가 또 추가됐고요. 뭐 이러저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토탈 해가지고 정부 원래 당초의 국비 예상액이 6,700억이었는데 제가 저하고 우리 목포 시장님하고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8,900억으로 당초 국비 예산보다 한 2,300억 정도를 더 늘렸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래 목포를 이끌어갈 청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현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목포가 최근 3년 동안 약 인구가 7,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로는 뭐 남학으로 이사 가거나 오룡지구로 이사 간 그런 케이스들이 많긴 하지만 수도권으로 떠난 인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30대 인구가요 14%가 줄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요. 그리고 9세 이하, 그러니까 즉 30세의 가장들이 낳은 아이들이겠죠. 0세부터 9세까지 아이들이 17%가 줄었습니다. 13%가 줄었네요. 13%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가 어떻게 되죠? 이제 점점 더 인구가 줄어들게 인구가 되겠죠. 확 줄게 되죠. 네. 결국은 그분들이 왜 떠날까요? 저는 일자리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라고 본 거고 그래서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목포에 정주할 수 있고 목포에 그들이 정주해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선업을 다시 살리는 문제, 두 번째가 해상풍력을 우리 목포에 반드시 유치해서 주요한 기업들을 우리 목포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것들을 중심축으로 하는데 그거는 좀 중장기 과제잖아요. 네. 그럼 당장의 청년들은 어떡하냐.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청년들한테 수당을 줍니다. 성남이나 경기도에서는 청년들한테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청년 수당을 줍니다. 그렇죠.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게 용돈이 아니더라고요. 그 청년에게는 그게 시간이고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 시간만큼 아르바이트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돈만큼. 그럼 그 돈만큼 그 자기가 아르바이트 시간만큼 자기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미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거 보면서 청년 수당을 이거는 돈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돈 있는 데서 한다는 이유로 많이 받고 우리 목포같이 가난한 데서 하는 청년들은 못 받고 이거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에 해당된다. 그래서 네. 이거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법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해가지고요.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근데 대체적으로 의원님들도 동의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중앙 정부가 청년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투트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목포시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과 애정을 느껴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LG 헬로비전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목포 시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힘드시죠? 기훈 생동의 봄에 우리는 봄을 즐기지 못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관광업, 여행업, 자영업, 서비스업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나긴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어둠 뒤에 새로운 여명이 숨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새로운 일상, 힘찬 일상 다시 시작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개인 방역 열심히 해주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목포시를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김원희 국회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